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오랫동안 묵었었던 복수 아닌 복수를 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드디어 저도 한마디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뻤어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대학 때부터 만성 두통에 시달렸었습니다. 그래서 개 땡땡을 항상 옆에 두고 살았었죠. 진료를 받아 보았지만 병원에서 주는 약으로는 제 두통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통의 양상이 아주 복잡했었는데 뒷골이 당기면서 지끈지끈 그리고 찌르는 통증, 마치 머리가 뽀개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주다가 결국에 구토까지 하게 하는 그런 시기였었죠. 일주일에 2번 이상씩 한 번 두통이 시작이 되면 일주일 내내 잔통증이 있을 정도로 저는 두통이 매우 심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었어요.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다가도 원인 모를 두통에 시달리는 사람 많다 했으니 최대한 두통이 생기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었죠. 하물며 결혼을 하고 나서도 남편은 어디 여행을 갈 때마다 제 두통에 듣는 약인 개땡땡을 사갈 정도였습니다. 갑자기 두통이 생기고 하니까 낯선 곳에 가서 혹시 약국을 찾지 못할까봐 하는 걱정도 있었고, 그리고 대부분 주말에 여행을 가니까 일요일엔 약국문을 여는 경우가 아예 없잖아요. 대형 마트인 경우만 빼고 말이죠. 그럴 정도로 남편은 제 두통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한번 두통이 시작이 되면 멈출 줄 모르니까 전전긍긍했었죠. 남편은 살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두통을 못 느꼈다고 합니다.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두통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할 순 없었지만 제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간접적으로 이게 정말 힘든 거구나 라는 것을 인지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두통이 있어서 집에 꼼짝 못하고 있을 때 혹은 잠을 청할 때 시어머니는 제 통증 아랑곳하지 않고 전화를 하시고 찾아오기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제게 그러죠. 엄살 떨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의사도 아니면서 제게 처방을 내렸으니 바로 운동이었습니다.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당연히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진다는 것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꼭 제가 두통에 시달려서 딱 죽을 것 같을 때 제게 운동을 시킵니다. 시어머니는 운동 마니아예요. 수영, 등산, 그리고 암벽타기였나? 암튼 당신의 힘이 되는 만큼 이것저것 다양하게 운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제 앞에서 훌렁훌렁 옷을 벗으시면서 자신의 또래와 비교해서 덜 늘어진 살들을 자랑하곤 하셨습니다. 제 두통을 치료해 주겠다고 자기처럼만 운동하면 그 두통 싹 사라진다고. 그리고 그놈의 정신력. 아, 제게 정신력을 운운하셨던 분이었죠. 그리고 이해가 안 간다고 했어요. 왜 두통이 생기냐고요. 당신도 아들도 한 번 두통이 없었던지라 그게 어떤 통증일지 가늠이 안 된다고. 정말 너처럼 일상생활 불가능할 정도로 이런 것이냐고. 당신이 봤을 땐 제가 통증에 예민한 것일 뿐 좀 엄살 같다고 했습니다. 만사다 귀찮은 사람 앉혀놓고 저런 이야기할 때 저는 정말 시어머니 확 때려버리고 싶었습니다. 그 입 좀 닫으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한테 그럴 순 없으니까 제발 좀 가셔라. 혹은 제발 좀 전화를 끊어달라 하면 금방 가겠다 하시면서 엉덩이 떼지 않으셨고, 전화도 바로 끊지 않고 주절주절 제게 운동의 망변통치라는 강의를 하시곤 했죠.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아픈 사람 붙잡고 올바른 소리 하신다는 건 알겠지만 내가 딱 죽을 것 같은데 그게 귀에 들리겠습니까? 나는 항상 머리가 맑은데 너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니? 정말 신기하다. 아니, 머리 아픈 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맥을 못 추다니. 너 이거 운동 안 해서 그래.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하잖아. 요즘 사람들 맨날 컴퓨터만 보고 자면서도 핸드폰 보고 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야. 이거 큰 문제 아니야. 너의 습관만 잘 잡으면 금방 고친다. 나랑 운동을 하자. 얼른 일어나. 그깟 두통 하나 가지고 이렇게 다 죽어나가면 어쩌니? 네가 병에 사로잡히는 거야. 그리고 난 너 이거 좀 엄살 같아. 아니, 병원 가도 아무 문제 없다며. 네가 좀 예민한 거다. 꾀병이라고.
그러면서 구토를 하고 다 죽어가는 저를 일으켜 등산을 가셨던 분이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고 걸어 다니면 빙빙 도는데도 그게 다 몸에서 나쁜 기운이 나가는 거라고만 했어요.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당신처럼 머릿속에 대나무가 존재할 것이고 신선한 바람이 불어올 거라나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고 저 또한 그런 시기였거든요. 두통을 달고 사니까 시어머니도 면역이 되었는지 남편이 오늘이 이 사람 몸이 좋질 않다. 그런 시댁 방문을 못할 것 같다. 혹은 방문을 해도 누워 있을 수 있으니 어머니가 좀 양해를 해달라. 만일 그거 불편하면 그냥 이 사람은 집에 놔두고 가겠다라고 말을 하면 시어머니는 처음과는 아주 확연하게 다른 반응을 보이곤 했습니다. 또냐면서 말이죠. 걔는 왜 맨날 아프다고만 하는 것이냐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고. 시댁 오기 싫어 꾀부리는 것 같다고. 하다못해 왜 이렇게 아픈 애와 결혼을 한 것이냐고까지 말을 하시더군요. 누구는 뭐 아프고 싶어 아픕니까? 이해와 케어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비난하지 말아야 하는데 시어머니는 언젠가부터 저를 비난하셨거든요. 결혼 잘못 시킨 것 같다면서 말이죠. 너는 또 아프니? 이게 말이 돼? 왜 너는 꼭 중요한 날에만 아픈 거니? 뭐 시간 정해서 아픈 거야 뭐야? 우리 아들은 무슨 죄니? 병수발 시키려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어? 아, 결혼 전에 건강검진 진단서 같은 거 보고 시켰어야 했나? 애가 왜 이렇게 골골대? 집안 내력이니? 꾀병 부리는 거? 아, 정말 봐주니깐 얘가 너무 심하네. 얘, 너 적당히 좀 해. 그땐 저도 좀 너무 업이 되었었습니다. 저를 너무 나무라기만 했으니까요. 가장 괴로운 건 나인데 왜 시어머니가 나서서 저를 혼을 내는 건지 이해되지 않았고 건강검진 진단서? 그리고 병수발? 결혼을 잘못 시킨 것 같다라는 말까지 해대는데 좀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두통 없었다고 그게 어떤 거냐고 물었을 때도 엄청 얄미웠었는데 이제는 막말까지 해댔으니까요. 어머니, 저도 아프고 싶어 아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런 소리 하시면 두통이 더 심해져요. 신경 안 써주셔도 되니까 그냥 좀 내버려둬 주시면 안 되나요? 그리고 어머니, 두통 우습게 보지 마세요. 캐나다에서 만성 두통으로 목숨 끊는 젊은 여성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말씀하지 마세요. 실제로 있는 일이었습니다. 대학생이 된 한 여성이 오랫동안 지속된 두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정말 저 또한 엄살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괴로울 정도로요. 그리고 원인도 모른다고 하니까 병원에서 처방이 주는 약도 듣지 않으니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건 바로 저였습니다. 다 저를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거 알고 있었지만 꾀병이라는 둥, 아무것도 아니라는 둥 하는 말 들으면 너무 속상했습니다. 피가 나고 상처가 나면 보이는 게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만큼 아프겠구나 싶겠지만 저는 보이는 상처가 하나도 없으니까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저 저 혼자만 느끼는 거니까 참 답답했었죠. 게다가 운동을 신봉했었던 시어머니는 한 가지 더 신봉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한의학이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신봉하는 건 정통 한의학이라고도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를 끌고 등산을 시키던 시어머니는 어느 날 저를 데리고 한의원 비슷한 곳을 데리고 갔었는데 딱 봐도 야매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금침, 그걸 코를 쑤셔서 넣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걸 맞으면 두통이 싹 가신다는 거였어요. 코에 침을 막 쑤셔서 피를 내게 하면서 머리에 작은 금침을 넣는다는 건데 경악했습니다. 아니, 이런 무식한 방법을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절대로 맞지 않겠다고 진상을 부렸고 울고불고 했습니다. 그냥 개 땡땡 먹겠다고, 그리고 좀 쉬면 나아지니 머리에 금침을 박는 건 못하겠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정말 시겁했었네요. 그러다가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저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갔고 그곳에서 제 두통의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 디스크였더라고요. 아, 왜 그동안 목적을 생각 못했는지. 왜냐면 저는 목에 통증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통증이 없는 게 이상한 거라고요. 지금 상태가 심각한데 어떻게 통증을 못 느낄 수가 있냐고. 의사 선생님조차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통증에 예민했었던 게 전혀 아니었었네요. 결국 저는 시술을 받았고 지금 현재도 주기적으로
목에 스테로이드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두통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었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대나무? 선선한 바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고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다른 걸 만나게 되었죠. 바로 역지사지. 남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만의 생각이 맞다고만 했었던 시어머니, 이번에 제대로 골려줄, 사실 그럼 안 되는 거지만 일이 하나 생겼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두통이 있으시답니다. 감기 들었을 때도 단 한 번도 두통이 없었다는 분이 머리가 아프시대요. 코로나인 것 같다고 하셨어요. 두통에 오한에 근육통에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다고 자기 이제 어떡하냐고 남편에게 물어오셨더군요.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는 아니었고, 그리고 코로나 양상이 다양하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게 인후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인후통은 없으셨고 그냥 독한 감기에 걸리신 거였습니다. 죽을 것 같다고 하셨고 코로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난 뒤 시어머니는 저를 부르셨습니다. 병간호를 좀 하라고요. 저 득달같이 달려갔죠. 왜냐? 그동안 당한 게 있었으니까. 제가 결혼한 지 지금 3년 차인데 시어머니 아픈 모습 처음 봤습니다. 인바디 체크해보면 저보다 근육량이 더 많으신 분이었고 자신의 건강에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살짝 보태서 자기는 감기 한번 걸려본 적이 없다고 하신 분이었는데 아니 평생 안 걸렸던 감기를 이번에 걸리게 된 거였죠. 그것도 보통 감기가 아니라 아주 심한 감기가요. 시댁에 가니 시어머니 거의 죽을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끈으로 동여 매기까지 하셨더라고요. 분명 시어머니 표정 좋지 않았고 심하게 감기에 걸리셨구나 싶긴 했어요. 그런데 계속 제 앞에서 머리가 아프다. 다 참을만 한데 두통은 참지 못하겠다라고 징징거리시는데 순간 그동안에 저를 비난했었던 시어머니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엄살 떠시지 말라고요. 그리고 한 번도 두통을 경험해보지 않으셨던 분이 지금 통증이 두통이라는 걸 어찌 자신하시냐고 저 또한 억지 한번 부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얼른 옷 입으시라 했어요. 운동으로 극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이죠. 어머니, 얼른 옷 입으세요. 등산 가셔야죠. 모든 병은 정신력에서 오는 거라면서요. 얼른 등산 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굿 한번 하고 나면 어머니 감기 씻을 듯이 나을 거예요. 아니면 어머니, 머리가 많이 아프시면 우리 금침 맞으러 가실래요? 견디기 힘드시면 우리 그렇게 해요. 제가 예약할까요? 코 막 쑤시는 그 금침. 그 전에 우선 산부터 올라요. 얼른 옷 입으세요. 어머니 어서요. 혹시 지금 엄살 떠시는 거예요? 꾀병이신 건 아니죠? 아유, 뭔 소리야. 지금 죽겠다니까. 죽이나 좀 해달라고 불렀더니만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어. 나 좀 누울 테니까 청소 좀 하고 환기 좀 시켜다오. 먼지가 잔뜩 쌓인 것 같아서 머리가 더 아픈 것 같아. 어서. 어머, 어머니, 왜 누우시라고 해요? 그럼 더 아파진다면서요. 제가 옷 챙겨 올 테니까 우리 등산 가요. 아니면 어머니, 암벽 등반 가실래요? 저 병수발 들기 싫어요. 어머니 병수발 들려고 결혼한 거 아닌데. 그리고 두통 그깟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어머니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이겨내셔야죠. 아무것도 아닌데 어머니 왜 이렇게 기운 없어 하세요? 아이씨, 너 그냥 가라. 네가 옆에서 쫑알대니까 머리가 더 올려. 너 그냥 가. 나 약 먹었으니까 자야 해. 얼른 가. 싫어요, 어머니. 어머니 지금 누워만 계시면 감기 더 심해져요. 몸을 움직여야죠. 얼른 일어나세요.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 아픈 기운도 도망간다면서요. 어머니도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제가 옆에서 계속 떠들어 드릴게요. 어머니, 어머니. 저는 그날 신나게 시어머니 옆에서 떠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저보고 계속 가라고 하는데도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계속 나가자고 했고 운동으로 정신력으로 극복해야 하는 거라고 어머니 그동안 한 번도 아팠던 적 없었는데 몸이 많이 약해진 것 같다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고 야단을 떨었습니다. 이런 게 역지사지겠죠? 그동안 제가 그렇게 아프다 했을 땐 비웃기도 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었던 시어머니 당신이 한번 아파보니까 그동안 제게 한 일은 까맣게 잊고 자신만을 챙겨주길 바라셨는데 물론 어른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지만 그동안 당한 게 있으니까 그날 소심하게 복수 좀 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을 나올 땐 시어머니께 한마디 했어요. 감기 다 나으실 때까지 만나지 말자고요.
저 지금 디스크 시술 받으면서 두통 많이 좋아졌는데 감기 옮으면 100% 두통부터 찾아오는 감기 온다고 그러니 완벽하게 나으실 때까지는 못 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얼른 가라 하시더군요. 다음날 저는 남편을 보냈어요. 남편이 엄마니까 가서 좀 챙겨드리라고요. 제가 가고 싶었지만 전날 시어머니 골려 먹은 전적이 있으니 또 저 보면 콜 아프다 할까 싶어 못 가겠더라고요. 암튼 저는 이렇게 소심하게 복수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감기는 사나흘 정도 갔고 그제서야 두통의 심각성을 느낀 시어머니는 제게 사과까진 아니었지만 두통? 그거 아주 보통 얘기가 아니더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앞으로 어디 아프셔도 저를 부를 것 같진 않아요. 소심하게 복수했고 마음 털었으니 아프시면 안 되겠지만 만일 어디 몸 불편한 일 생기면 며느리인 제가 가장 먼저 달려갈 생각입니다. 골리는 건 그만 정말 병 간호를 하기 위해서요. 저도 역지사지 당하면 안 되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